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의 정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기획 뉴스, 오늘은 접근성을 앞세우는 밀양과 24시간 운영을 앞세우는 가덕도의 효율성을 분석해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구미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이른바 고층 민원 해결에 나섰습니다. 지난 봄에 비바람이 잦다 보니 올해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이 예년보다 심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의 정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찾아 입지 선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덕도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또 용역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이 정치공항으로 변절돼서는 안 된다며 부산 정치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첫째로 정치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신공항에서 손을 떼야 하는. 또 두 번째, 국토부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라. 하지만 지역 여권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권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지만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몇몇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산과 갈등을 보이면 부산 대의원들의 결심을 받아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 야당 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대응을 하는 방식이 부산에 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정치권이 영남권 신공항을 통해 여야를 넘어선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기획 뉴스. 오늘은 접근성을 앞세우는 밀양과 24시간 운영을 외치는 가덕도의 효율성을 분석해 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지나는 밀양의 최대 장점은 영남 지역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대 수출 물동량을 가진 구미와 포항, 울산이 밀양과 모두 100km 안에 있어 신공항이 생기면 엄청난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덕도는 구미와 133km, 포항과 123km 떨어져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마저 불편해 산업 지원 효과를 나타내는데 부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부산 측은 접근성 대신 가덕도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이 비용 발생 때문에 심야 시간대 운항을 줄이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실제 인천공항의 심야 시간대 운항 편수는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활주로 2개의 밀양은 항공사의 추가 노선 증편이 쉽고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허브 공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활주로 1개의 가덕도는 노선을 늘리는데 탄력적이지 못하고 한 곳에서 환승이 어려워 지역 공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가덕도는 활주로가 짧아 유럽과 북미를 오가는 대형 기종의 이착륙이 어려워 급증하는 영남권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신공항 후보지 가운데 밀양은 접근성 측면에서 분명
이 부산 가덕도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가덕도를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라고 내세우면서 밀양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영남권 신공항 운영에 있어서 이 부산이 주장하는 24시간 운영,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공항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예. 24시간 공항은 수항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제약이 따릅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24시간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관세청 직원이라든지 법무부 직원이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24시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비용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야간 시간대 수요를 비용과에 대한 효율성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세계적인 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라든지 이런 공항에서도 24시간 제약 없이 운영이 가능하지만 예. 실제로 심야 시간대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천공항 역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심야 시간대에는 화물기를 포함해서 약 4% 정도만 이용하고 있고요. 예. 결국 심야 시간대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꼭 운영을 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운영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밀양은 활주로 2개를, 이 가덕도는 김해공항을 그대로 둔 채 활주로 1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 역시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개항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와 노선을 취향해야만 비로소 그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지역에 하나의 공항에 취향하는 것보다 2개의 공항에 취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 비용이 2배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양 후보자와 같이 통합공항에 취향했을 때에는 추가 노선을 취향하기가 보다 쉬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공항 운영의 용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공항과 가덕 후보지는 동시 운영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해공항을 존치하면서 추가로 가덕의 공항을 건설하고도 동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추가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이 대구 등 4개 시도는 전 지역에서의 공항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산은 항공 수요가 많은 부산과의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항의 접근성이 왜 중요한지 또 부산의 논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의 접근성, 즉 항공 수요의 수요 중심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는 아이카오 기준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근데 밀양 후보지는 지금 밀양 후보지의 최대 장점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접근성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밀양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에 영남권 항공 수요의 약 85% 정도를 연계시킬 수가 있고요. 예. 반면에 가덕 후보지는 1시간 내에 약 57% 정도만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공항의 수요만을 말하는 부산 지역의 논리로 실제 접근성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가 많고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 등 이른바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국가기관인데요. 국민권익위가 오늘 구미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구평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 등 2,100여 명이 공사 탓에 생기는 소음 피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해결책으로 터널식 방음벽과 육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한 뒤 주민 대표와 공사 시행사, 구미시, 구미경찰서 등 이해 당사자와 8달에 걸쳐 협의를 했고 오늘 방음벽 구간을 연장하고 육교 설치 방안을 예산부처와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이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당국과 가열차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합의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민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와주시는 저희 권익위, 또 저희 시장님, 서장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해결이 어려운 보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현장 조정은 185건, 민원인 수는 18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개 기관에서 하려는 의지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관 간의 예산 협의를 거치고 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원만하게 합의를 자꾸 이끌어내는 그런 기능들을 오랫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민원 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제20대 국회 상임위원장 결정을 앞두고 각각 3선인 대구 조원진 의원과 경북의 강석호 의원이 안전행정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역시 3선인 김천의 이철우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의 탈당파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봄에 비바람이 잦아서 복숭아에 구멍이 생기는 병이 예년보다 심각합니다. 청도와 경산 등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곳도 많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익어야 할 복숭아 표면에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진물이 흘러나와 흉측하게 변해 있고 잎사귀와 나무가지도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숭아와 자두 등의 잎과 과실 표면에 작은 구멍이나 반점이 생기는 세균성 구멍병에 감염된 겁니다. 원래는 최악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지금 청도군의 한 3분의 1 가까이는 지금 세균병에 대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도와 경산에는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세균성 구멍병이 이렇게 극심해지자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 나무 자체를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복숭아 개화 시기인 지난달 강한 비바람 때문에 발생한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늘미하고 무더기 쪽에 거의 한 피해가 한 50% 정도 나는 거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매년마다 있는데 올해가 이제 유달리 더 심한 거예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농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남구청 공무원 A씨를 상대로 남구청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은 과한 조치라며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오고도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메르스로 인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이유로 해임됐는데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안동의 한 도서관에서 20대 남성이 여학생을 때린 사건 때문에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치자 도서관까지 쫓아와 협박하고 결국 이를 말리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통상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코앞에 뒀던 가해자 27살 박모 씨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여성에 대한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 MBC의 단독 보도 이후 지금까지 보도 영상이 담긴 페이스북 페이지의 조회수가 200만에 달하고 다음 아고라에서는 재수사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첫 기일이 잡히는 대로 피고인 박 씨는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여고생과 당시 함께 협박을 당한 여중생 2명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예정입니다. 좀 속은 시원합니다. 경찰, 검찰 어느 곳에서라도 한번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불러주지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죠. 당초 검찰은 가해자 박 씨가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다 전치 2주로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며 약식 기소로 넘겼지만 폭행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경미한 처벌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올 들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채집된 모기 가운데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 들어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에 비해 20일 이상 빨리 발견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가정에서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대구시 동구 청천역 부근에서 급행 5번 시내버스의 뒷타이어가 운행 중에 갑자기 터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큰 소리에 놀라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재생 타이어가 더위에 팽창하면서 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30일에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뒷타이어가 터져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학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기준치가 넘는 납 성분이 나온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과 신속한 트랙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안전 담당관을 신설했는데도 늑장 부실 대응하고 있다며 대구시 의회는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선임된 전 경상북도 부지사인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주석 원장은 취임사에서 대구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경상북도의 3대 신구상 구체화와 전략산업 도출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서로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염원하는 배려운동 상징 조형물이 오늘 제막됐습니다. 배려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제로타리 3700 지구는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 배려운동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나눔과 배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시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